오케이. 다시 오늘의 마지막 2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드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논의 사항들, 적어도 인제 논의 사항들은 인제 우리가 이제 정규한 시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셨으면 아까 인제 하셨던 것처럼 채팅에서 아마 의견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의견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채팅으로 응답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써 잘 적재가 됐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논의 사항이 없어서요. 적어도 문제점에 대해선 아마도 잘 적재가 됐다라고 이제는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자명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인제 손글씨로 이제 보이는 요런 것이 있는데요. 한 개만 보니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인제 여러 개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러 개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칸을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출력하기 위해서는 2 by 5 짜리 칸을 요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2 by 5 짜리 칸을 잡으면 일단 이거를 바로 이제 실행을 하면 그냥 칸만 생깁니다. 이제 이 칸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들을 채워 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이미지를 이제 원하고 하는 김에 레이블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요 서플롯에서 음 그래프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3 개를 쌍을 만들겠습니다. train images에서 이미지가 나올 것이고 train labels에서 레이블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서플롯츠 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서플롯츠가 인제 그 2 차원의 2 by 5 형식이기 때문에 요 쌍을 맞춰 주기 위해서 1 차원으로 순간적으로 좀 풀어 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그래프에 아까처럼 이제 임쇼를 이미지 요렇게 인제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채워집니다. 요 트레인 이미지는 6만 장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6만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요 영역이 10 개밖에 안 돼서 요 짚을 통해서는 이제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10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 칸을 10 칸만 잡았기 때문에 이미 6만 장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0 개의 이미지만 출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잘 됐고 그러면 인제 요 타이틀을 좀 지정을 해 보도록 하죠. set 타이틀 이렇게 인제 지정해서 결국은 인제 얘네들이 레이블이 이제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이 인제 궁금하고 그래서 인제 뭐 보면 자명하죠. 50419 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명하고 그러면은 인제 요게 대해서 요 나머지는 약간 잡다구리한 설정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보여 드린 입장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좀 다듬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됐고 그리고 인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좌우 상하로 좀 밀착시키기 위해서 역시나 안 하셔도 됩니다. 요 타이틀 레이아웃을 해서 좌우 상하로 이제 밀착해서 어 보이도록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가 인제 흑백 이미지라고 하는 건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컬러 맵을 이제 그레이로 하는 것까지는 반영 안 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이왕 뭐 하는 김에 뭐 이렇게까지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 드렸던 것은 인제 단 하나를 출력을 해 보는 거고요. 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이 훈련 이미지에서 처음 10 개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 10 개가 아니고 무작위 10 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인제 약간 귀찮아서 안 할게요. 그 인제 뭐 "할 수 있다며." 뭐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제 그 이거 하지 마시고 이제 배치 색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색인 목록 요거를 numpy에 랜덤에서 이제 permutation 뭐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총 지금 이제 개수가 train images 이제 개수만큼 있고, 그럼 permutation 이제 해 가지고 하고 이제 10 개를 이제 뽑아내요. 그럼 이제 색인 목록이 이제 획득이 될 거고, 고 색인 목록을 요 train images와 train labels에다가 이제 적용하면은 이제 무작위 색인이 이제 선택이 되면서 이제 획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무작위로 보는 건 사실은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처음 10 개만 보는 습관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처음 10 개만 괜찮고 나머지는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보면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었으면 몰랐겠지. 요거에 9 래. 이렇게 써 놓고 9 래. 그 물론 제 글씨도 뭐 대단히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은 하는데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 이 이거보다 인제 더 아름답게 인제 써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어째요. 뭐 제가 인제 저의 수련이 인제 여기까지라서 뭐 이제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구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랜덤하게 무언가 표본을 보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권장합니다. 이왕 해 버렸으니까 지우진 않을게요. 근데 많이 소개해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인제 그냥 제시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필수적인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논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주시고요. 아니시면은 그냥 요렇게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 이제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인제 그 펜다스 시리즈를 통해서 아니 넘파이의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요 train labels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인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우 자명한 얘기죠. 이 train labels가 결국은 이제 target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정답이죠. 그리고 이거를 간결하게 우리는 모형의 출력이라는 뜻에서 간결하게는 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y라고 하는 표기는 그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끔씩은 요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유형이 있는 것이고 0 부터 9 까지 라고 하는 10 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rain images를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는 이미 관찰을 했으니까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3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28 바이 28 짜리의 아주 이제 작은 이미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6만 장 S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훈련 데이터 6만 장이고 시험 데이터 10,000장, 요런 식으로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 아래쪽에서 이미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 개의 유형인 거는 자명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손가락이 10 개라서 십진법을 쓰는 거죠. 십진법이 뭐 특별한 건 없죠. 손가락이 6개 있으면 육진법을 썼겠죠. 하지만 우리는 화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손가락이 10 개고, 그래서 십진법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손가락 10 개, 발가락 10 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미지 데이터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신경망의 구성은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의 구성으로서 이제 저자가 다음과 같이 간단한 3 층짜리 신경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 10 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발생했냐면, 방금 전에 이제 논의와 연관이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뭘 어떻게 하든지는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서 하시고, 근데 우리는 요런 형태의 입력을 주고 싶어요.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력이 어쨌든지 간에 그 내부에서 뭘 난리를 치든지 간에 무조건 10 개가 10개 중에 하나로 귀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1 번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이 모형의 마지막 계층의 출력이 10 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형의 개수에 따라서 출력 유형이 10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로부터 결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84 역시도 이 784는 입력 벡터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입력은 이제 벡터 형식의 값이다라고 해 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784는 인제 784 차원짜리 벡터인 겁니다. 근데 저 78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28 바이 28 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모형이 첫 번째 계층에서 어 퍼셉트론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퍼셉트론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 개를 사용하는 하든 뭐 한 개이든 100만 개이든지 간에 결국은 각각의 입력은 각각의 퍼셉트론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퍼셉트론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첫 번째 계층이 퍼셉트론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해요. 퍼셉트론 기반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 입력을 만나는 곳이 퍼셉트론 기반이기 때문에 퍼셉트론이 하나가 됐든 100만 개가 됐든 이 하나의 퍼셉트론이 기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28 바이 28은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퍼셉트론한테 맞춰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요 트레인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현재 모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제 될 수가 없고, 요 트레인 이미지를 이제 퍼셉트론한테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제 리쉐입을 통해서 28 곱하기 28 요런 식으로 일단 할당은 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28 곱하기 28로 784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것은 6만 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인제 고대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냥 넘파이에 대해서 아시면 잘 아실 텐데 모를 수도 있지. 어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냥 S계예요. S계고 이제 train images S계 이제 받은 다음에 S를 여기다 써 주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것을 하나 인제 마이너스 1로 설정하게 되면, 인제 처음 시작하는 값은 원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 주겠다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API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알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모르면 S계 심어 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음 우리의 모형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공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공 작업을 전처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는 한 개 이상의 단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처리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미지즈에 대한 전처리를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즈를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train 자를 이제 좀 지워 주고요. 또 인제 실제로 이제 변형을 이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난 상태는 모형의 입력이라는 측면에서 X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죠. 그리고 배치 입력이기 때문에 대문자 X, 여러 개란 측면에서 대소문자 구분이 어려우니까 X, 우리의 통상적인 표기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해서 XS를 이렇게 이제 규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트레인을 전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rain images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Xtrain의 쉐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을 변형시키는 거는 좀 번거로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하다가 뭐 이게 오타가 나 갖고 잘못 적용했으면 적재부터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train images라고 하는 명칭을 다른 변수, 이제 변형된 상태를 다른 변수에다가 이제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일단은 이미지가 아니게 돼요. 그죠? 요거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처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모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 이미지를 LA 갈비 썰듯이 이렇게 쭉 썰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입력 벡터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1 차원 텐서가 된 거죠. 따라서 인제 이거를 보고서 '원래 이미지가 3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형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미지다.' 부르는 것은 '의미적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x가 지금 784 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x1 부터 x784 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 입력은 784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엑스트레인 했고, 그러면은 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인만 하면 음 테스트가 섭섭해할 테니까 엑스 테스트도 동일한 전처리를 거쳐 주겠습니다. 테스트 이미지즈 이렇게 인제 하고요. 그러면 엑스 테스트 쉐입은 1000 by 784가 되겠죠.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태면은 일단 우리 모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 트레인하고 엑스 테스트를 저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형에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나 한번 이제 집어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인제 전 처리를 했는데 요거를 좀 근처에 갖다 둘게요. 그래서 요 가위 아이콘으로 좀 잘라내겠습니다. 모형에 실제로 들어가는 데 근처에 좀 갖다 놓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원래의 요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28 by 28이 784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새로운 소식이니까,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요 근처에 갖다 뒀는데요. 이번에는 이것이 모형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어 이제 모형에 집어넣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인제 갖다 두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것을 모형에다가 제공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은 이제 X 트레인을 처리를 할 수 있거나 혹은 X 테스트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같이 한번 그 볼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인제 요번 시간에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훈련 절차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보면서 사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훈련이 됐다고 치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X 테스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재와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먼저 X 테스트에 대한 출력을 그냥 얻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아웃푸츠 이렇게 하고 배치 입력이 들어가니까 배치 출력이 나올 거죠.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런타임 워닝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경고니까 일단 실행은 된 겁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발생하는지는 이제 곧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웃푸츠 자체의 쉐입을 살펴보면 이제 일단은 이게 10,000 by 10이 나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즉 이런 거죠. 우리가 X 테스트를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제 그 모형을 이제 거쳤고 그 모형을 거쳐서 나온 것이 아웃풋 쉐입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선 칭칭칭칭 내적이 수행이 되겠죠. 근데 S개가 들어갔고 요 784가 들어갔는데 모형의 내부에서 칭칭칭칭 되면 처음에 이게 784가 됐든 뭐 7만 개가 됐든 그건 별 상관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유형의 개수 10개 중에 뭐냐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개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제 많이 인제 유지가 됐고요. 784야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0 부터 9 까지 중에 뭐냐 결론을 얘기해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면 이제 내적이 인제 처리가 돼서 다음과 같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요 오버플로우가 이제 왜 발생했느냐 그 얘기를 해 볼까요? 요 인제 오버플로우가 왜 발생했고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런 점들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 오버플로우 이제 보시면 그 익스포넨셜에서 지금 익스포넨셜이 어디 있냐 하면은 시그모이드 정의에 있거든요. 요 익스포넨셜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값이 폭발을 해 버렸대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지수 함수를 이제 보시면 이제 numPy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제 직접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1.0 하면은 얘는 인제 3 근처의 값이죠. 2 에서 3 사이인데 3 근처의 값입니다. 근데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입력은 그 1 에서 10이 되면 얼마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1 에서 10이 입력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2만 단위가 돼요. 그죠? 우리 우리 재산이 이렇게 불었으면 좋겠죠. 그죠? 나 1 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내가 쪼끔 노력하니까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팡 뛰었어. 뭔가를 잘한 거지. 그지? 100 은요. 100을 보시면 2 플러스 43 이에요. 요거는 인제 과학적 표기법이라 부르죠. 10의 43 제곱 곱하기 2.7 정도. 이거는 그 단위도 없죠. 그냥 그 공이 43 개가 그 뒤에 딸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그냥 정해진 단위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고작 100이 됐을 뿐인데. 우리의 재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말도 안 되는 단위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1000 은요. 똑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버플로우. 무한대로 날아가 버렸죠. 무한대에 대해서 무한대 뭐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오버해서 얘기했죠. 그 오버가 오버플로우입니다. 인피니티.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현을 했어요. '아 오버플로우가 일단 그 익스포넨셜 쪽에서 이게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왜? 그 뭐 때문에 될까요? 이제 원인은 이제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이제 마이너스 z 쪽에서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z가 적어도 마이너스 z가 이제 꽤 큰 값이 된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10 보다 훨씬 큰 값이 된다면 여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값들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점은 우리가 이 z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죠. 다 한 것 같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인제 그 다는 말고 그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서 이제 보자면 W1, X1, W2, X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이 첫 번째 계층 같은 경우에 W784 까지 있겠죠. X784 이렇게 인제 있죠. 그런데 요 값 자체가 이 x 값이 좀 꽤 큰 값이다라고 하면 이 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규 분포의 확률 모형을 통해서 이제 행성했기 때문에 0 근처의 값이거든요. 편차는 이제 1로 했고 그래서 이 W들의 그 크기를 보면 절대값의 크기를 보면 이제 그 대체로 0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런 값들일 거예요. 정확하게 0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0인 건 조금 곤란하고. 요 이제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인제 하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여기 인제 그 아주 낮은 확률로 엄청나게 큰 값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값은 별로 안 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는 데 얘네들이 기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뭐가 기여할 것 같냐면 이제 x 값을 그러면 다음 요인이 x 값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x의 값들의 범위를 우리가 인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이 있고요. 이게 모양을 바꿨지만은 여기에 이 모양을 바꾼 것과 내부의 값이 바뀐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상태에서 x 트레인의 맥스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x 트레인의 d 타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인제 사전 지식이다. 요거는 뭐 둘을 합치는 게 좋겠네요. 뭐 굳이 뭐 두 줄까지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쉼표로 구분해 갖고 그냥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얘기라서요. 우리가 모형의 형상을 바꿔 준 거는 퍼셉트론들이 벡터 형식만 받을 수 있다고 불평불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바꿔 줬죠. 그런데 지금 이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이미지들의 값 자체가 음 이제 픽셀 강도로 이제 표현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의 경우에는 0 부터 255 까지 이제 범위인데 255 라고 읽으면서 256을 쓴 거는 손과 입에 따로 싱크가 안 맞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의도한 겁니다. 요게 인제 8 비트죠. 그래서 인제 8 비트로 그 색상을 인제 표현하는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제 0 부터 255 까지의 범위의 인제 값을 갖게 됩니다. 네, 0 부터 시작하면 전체 개수가 256 개가 돼야 되면 이제 마지막 값이 255로 끝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최대값 가능한 최대값이 255 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임의의 어떤 그 K 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제 X 값이 있는데 얘가 그 X 값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255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00을 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이 오버플로우의 압력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리고 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W를 음 -1 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인제 exponential -z니깐요. 근데 그중에 몇 개가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 1000 이나 이런 걸로 아까처럼 큰 값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요게 들어가서 exponential에서 빵 폭발해 버리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돼서 이게 마 무한대로 폭발해 버리겠죠. 대체로 요게 문제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일단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x의 그 크기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해 주는 게 대체로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처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 부동소수점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점은 64 비트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방향 32 비트도 많다 해서 16 비트, 8 비트, 4 비트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도 크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2 비트를 인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뭐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뭐 라마 같은 오픈 소스 뭐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인제 수십 기가가 필요해요, 메모리만. 그러면 메모리가 수십 기가 필요한데 내가 메모리가 모자라. 그러면 인제 이 정밀도를 줄이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32 비트는 4 바이트니까 이걸 이제 줄이고 하면은 인제 2 바이트, 1 바이트, 반 바이트 뭐 이렇게 인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소수점이 미세하게 아주 길어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딥러닝에서는. 소수점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큰 모델들은 메모리의 압력을 받는 편이고 그런 경우에 인제 정밀도를 이제 줄인다든지 혼합 정밀도를 쓴다든지 그런 걸 사용합니다. 고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네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없다면 이제 32 비트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냥 눈 감고 해야 되는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은 요거는 눈 뜨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층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인제 그 완전 연결 계층이에요. 그러면은 퍼셉트론 때문에 이걸 해야 되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 뜨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지금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거의 크기를 200 가능한 최대값 250 으로 나눠 주면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인제 확인해 보겠지만 인제 영일 범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미지가 아닌 데이터다 하면은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들은 인제 그 255가 뭐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하얀색이거든요, 흑백에서는. 하얀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은 인제 하얗고 까마니까. 그러면 0은 검은색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색이라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 강도는 없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나눠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인제 다른 형태의 데이터다 하면은 그 해당 데이터의 형식에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요렇게 인제 간단하게 수행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인제 그 이미지가 XS로 바뀐 상황을 반영을 안 해 줬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요 전처리 인제 이미지가 들어가서 X 트레인이 6만 하고 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1 하고 784가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오타가 있네요. 이미지 즈인데 이미지가 되면서 위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를 참조해 버렸네요. 이게 그 지역 변수에서 없으면 전역 바로 포기하지 않고 전역 변수를 이제 쫓아가서 이제 참조해 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네요. 이미지 즈 해서 이제 6만 바이 784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X 트레인의 D 타입과 X 트레인의 맥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플로트 32가 됐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작은 값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모형에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더 이상 경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경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이전과 입출력 자체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근데 저 경고는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고였죠. 무한대로 폭발해 버리면 그 값은 의미가 없을 테니깐요. 그래서 방금 전의 경고는 상위들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어야 됐고, 또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출력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반영됐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웃푸츠가 나왔는데 성능 평가를 해 볼까요? 당연히 기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의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설령 훈련이 안 됐다고 해도 이런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 미안해. 훈련이 안 됐어. 내가 지금 이 출력을 줄 수가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훈련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그냥 내적 연산을 통해서 쫙 나와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 되고 안 됐고는 결국은 이게 훌륭한 성능을 내냐 안 내냐의 차이겠죠.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문제, 그런 이제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을 한 개로 설정합니다. 분류의 경우 출력층의 뉴런을 분류 유형의 개수만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2개로 하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출력층의 뉴런을 10개로 설정합니다. 회귀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항등 함수로 합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은 각각의 출력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단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회귀에서는 실제로 마지막 출력층에 항등 함수를 쓴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냥 실수값을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얘기니까 Z값, 마지막 출력층의 Z가 Z 라스트라고 부를게요. 마지막 Z 라스트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수치 이제 하나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층에서 뉴런을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근데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10 개면 10 개의 뉴런으로 끝나야 되고 3 개면 3 개의 뉴런으로 끝나야 됩니다. 3 개인 경우는 우리 붓꽃의 사례가 있었었죠. 그리고 10 개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0 부터 9 까지를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 안 한 점이 있는데요. 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점을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 분류 출력이 다중 분류일 때 마지막 출력층의 값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학습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어 지금처럼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예측만 수행하는 경우, 모형의 이제 출력만 우리 원해서 '그래서 뭘 고른 거야.' 이럴 때는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 무엇인지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제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확률적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값들이 각 표본별로 출력됩니다. 예측에서는 가장 큰 값을 선택해 예측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값의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y1, y2, y3은 각각 직전의 z1, z2, z3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발생한 값입니다. 큰 값 순으로 나열했을 때 y1, y2, y3이라고 하면 z1, z2, z3 역시 같은 순서입니다. 지수 함수의 특성상 입력값의 대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델로 예측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프트맥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예측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Z1이 제일 큰 값이라면 소프트맥스로 변환해도 Z1에 대응하는 Y1이 여전히 가장 큰 값입니다. 하지만 예측 이전에 선행되는 학습 과정에서는 소프트맥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손실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이 이제 S의 방향이고요. 요쪽 방향이 출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다중 분류의 최소 유형의 수는 3 개입니다. 2 개는 이진 분류인데, 이진 분류는 보통 2 개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합니다. 그건 상의 드릴게요. 그래서 다중 분류에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고, 그래서 인제 다중 분류의 예시의 최소값으로서는 이제 3 이고 최대값은 뭐 정해진 거 없죠. 그래서 지금 인제 3 개로 한 것은 이걸로 이제 규정되는 건 아니고, 가장 간결하게 논의드릴 수 있는 형태로서 다음과 같이 3 개의 출력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임의의 출력이 발생을 했고, Z는 임의의 부동소수점 범위, 즉 인제 실수 범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것처럼 예시에서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임의의 범위에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지금 이 첫 번째 표본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논의드릴 요 소프트맥스를 처리한다고 해도 그 대소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현재 우리가 이런 소프트맥스 논의를 하지 않아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예측은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y1, y2, y3이 최종적으로 각각 0.75, 0.24, 0.01이라면 예측은 가장 값이 큰 y1로 결정합니다. 예측을 할 때 보통 여러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2차원의 행렬 형식이 됩니다. 표본별 분류 예측 확률입니다. 행렬의 세로 방향, 즉 영축 방향은 표본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됩니다. 가로 방향, 즉 일축 방향은 각 표본에 대한 신경망의 분류 출력입니다. 각 표본별로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의 색인 번호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numPy 아규먼트 맥스 함수를 일축 방향으로 적용하면 가장 큰 값의 색인 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맥스 함수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값이 선택되는데 분류 예측을 결정할 때는 자신감의 최대값 자체가 아니라 최대값을 발생하는 색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스가 아닌 아규먼트 맥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특정한 뉴런에서 그 뉴런이 가장 많이 반응한 것이 그것의 예측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맥스로 처리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제일 큰 값을 낸 것이 해당 부분에 대한 예측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프트맥스 처리하거나 안 하거나 최종적인 예측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값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을 위해서는 아규먼트 맥스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을 실제 이제 예측으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모형이 이제 예측인 거죠. 그래서 numPy의 아규먼트 맥스를 아웃풋에 대해서 적용하고 일축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을 논의 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의 처음 5개를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3393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냐? 그 Y 테스트랑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Y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 레이블즈죠. 테스트 레이블즈. Y 테스트라고도 물론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이제 테스트 레이블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면 72104예요. 이게 정답인데 거의 뭐 다 틀렸죠. 나는 다른데 난 한 개 맞췄지롱, 2개 맞췄지롱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무작위로 최적화가 수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랑 값이 다른 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분류 정확도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기대가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분류 정확도 이렇게 이제 하고 기대가 되진 않지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균을 낼 거고요. 테스트 레이블즈가 정답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잘 예측을 했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고 지금은 이제 그 10,000개나 되니까 소수점을 그 정밀하게 볼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소수점 2자리 정도까지의 퍼센트로 보면은 총 이제 이게 퍼센트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이제 소수점 4자리까지 보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얻으면 다음 같은 수준 정도. 하지만 저랑은 동일하시진 않을 거예요.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훈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에요. 근데 그 찍어서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냐? 10분의 1이죠. 대략.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만약에 이 분포의 차이가 있으면 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10% 언저리에서 당연히 값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막 9.59%가 아니라 95.9가 나왔어. 복권 사셔야 돼. 복권. 태어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하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ABCD 1, 2, 3, 4 이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교육도 안 했는데 막 읽는 거야. 복권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그런 애기가 태어났으면 복권을 맞은 거지 내가.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경망을 구성해서 데이터를 적재해서 끝까지 해 봤다라고 하는데 이번 실험의 의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우리 학습으로 가 보겠습니다.